일정식 제작복을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1947 보스턴은 1947년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가슴 벅찬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1947 보스턴 주역분들을 바로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등장해주네요. 하정우 씨와 임시완 씨, 김상원 씨, 그리고 강재규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우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스턴 1947의 성기정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시완 씨. 안녕하세요. 보스턴 1947 보스턴에서 서윤복 역을 맡은 임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원 씨. 반갑습니다. 1947 보스턴에서 백남현 역할을 맡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1947 보스턴에서 연출을 맡은 강재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는 소감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많이 됩니다. 특히 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영화계나 그리고 콘텐츠 업계 전체에 내외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감독님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우리 세 분의 얘기를 사실에 가장 근접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 때도 가급적이면은 픽션을 좀 최소화하고 실제 얘기를 충실히 담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마라톤 영화니까 마라톤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마라톤 42.19를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우리 마라톤을 또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시나리오 단계나 촬영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임시완 배우가 결국은 서윤복 역할의 마라토너를 맡았는데, 이 서윤복 선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임시완 배우를 어떻게 하면 서윤복화할까, 그리고 진짜 마라톤으로 어떻게 만들까. 결국은 우리 임시완 씨를 통해서 서윤복을 볼 것이고 또 마라톤을 즐기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영화의 집중도, 이 영화에 동화돼서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시완 배우를 좀 마라톤, 진짜 마라톤 선수를 만드는 그런 일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정우 씨, 이 작품 선택한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드라마가 주는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시나리오, 이 영화를 접하기 전까지는 손기정 선생님이야 워낙 민족의 영웅이시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의 상황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여정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고 또 물론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강재규 감독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라톤을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하게 된 소감 어때요? 제가 달리기 육상 선수로서 작품에 임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달리기를 접한 건
이 1947 보스턴 영화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라톤을 처음 접하게 되고 마라톤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까지 쭉 러닝 크루에 가입을 해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저한테는 또 특별한 영화이기도 한 게 제 일상에 연기 활동을 주로 하느라 없었던 취미 생활도 건강한 취미 생활도 생기게끔 만들어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영화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유로 1947 보스턴 선택하셨는지, 연기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선택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당한 거 조금 좋았습니다. 그거 뭐 익숙하듯이 감독님 계시고 하정우 배우가 있고 임시완 씨가 있고 여러 좋은 배우들이 계셔서 대외적으로는 되게 반가웠고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부분이 제가 맡은 역할 중에 대사 두 줄, 세 줄이 저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우리가 대회 나가기 전에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때 이제 저기 선수들이랑 저랑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와닿았습니다. 그게 지금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가 생긴 그 일상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훅 들어와서 저는 거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감독님, 실제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남정영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꽤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일장기,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육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러다 광복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첫 국제대회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46년도에 1년 전에 서윤복이라는 시내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훈련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여정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을 그려가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님께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이 시나리오를 제가 처음 접하고 그리고 또 연출을 할 때도 늘 느꼈던 감정들이 있는데요. 참 우리가 그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당연히 비교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거 그 시대에는 정말 광복 이후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선수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배고픔이 가장 큰 적이 됐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 위에서 뭔가 마라톤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국가나 어떤 단체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친탁찬탁 그런 독립정부가 세워지기 전 굉장히 곤란한 그 시기에 정말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원대한 꿈을 한번 펼쳐보자는 이런 꿈을 가진 이 새 마라토너의 그러한 도전, 열정,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그 시대 정신이 지금 우리 굉장히 힘들게 또 지금 살고 계신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또 관객들에게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또 울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정우 씨, 이 인물 소개 좀 해주시죠. 송기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따셨는데 그거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일장기를 가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탄압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서윤복 선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되고 자기가 꿨다 이룬 그 꿈을 이제 서윤복 선수를 통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뭔가 다시 그 꿈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굉장히 끝고 맺음이 굉장히 강하시고 굉장히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큰 분이시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촬영 전에 이게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기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 대사 한마디 한마디 뱉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늘 그분 송기정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촬영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분으로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나요? 이 극에서 송기정 선생님이 이제 나오는 어떤 장면들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신 감독님께 굉장히 사소한 것만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실제 성격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보내셨는지 그런 것들을 매번 촬영을 할 때마다 감독님께서 굉장히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임시완 씨 서윤복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서윤복 선수는 어려서부터 손기정 선수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늘 달리기에 재능도 있었고 달리기를 좋아했었던 인물이었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쉽사리 달리기 마라토너가 되는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로 손기정 선수께서 이 마라토너로 키워주셔서 그래서 그 좋은 기회로 보스턴 대회에 출전하게 된 거죠. 근데 최초로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까지 참가하게 된 그런 대단한 마라토너입니다. 서윤복 선수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크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은 이게 실제 인물 서윤복 선생님께서 태극 마크를 달고 뛰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작품을 할 때 비록 작품일지라도 이 작품에 임하는 동안만큼은 저 역시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그 정말 국가대표 분들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적어도 이 작품을 임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국가를 대표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자, 그렇게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했습니다. 임시완 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감독님으로서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극 속에서 감독이셨잖아요. 네. 예, 우리 서윤복 선수. 예.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 대회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시완 배우가 뛰는 걸 보고서 굉장히 놀라웠었던 기억이 나서 그냥 정말 마라토너 같았었어요. 지금 막 떠오르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뭐 재정 보증인 백남현 어떤 인물인가요? 재정 보증인이 뭐라냐면은 저희가 그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어서 너네들이 여기 대회를 출전을 하려면은 일정한 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은 너네들이 보스턴 와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불법 처리할 수도 있으니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돈을 이제 보증해준 사람이죠, 백남현. 엄청난 역할이네요. 예. 그리고 생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마라토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 동안에 저는 이제 일상과의 싸움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그 돈으로 제 조국의 마라토너를 재정 보증해서 뛰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백남현은 실존 인물이지만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김상우 씨? 여기 실존 인물이셨고 그리고 보스턴 1947 보스턴 마라톤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진행을 잘 하셨던 분인 건 사실이고 또 그만큼에 대한 그 자료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할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무섭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캐스팅하신 이유? 제가 임시완 씨가 저희들이 이제 임시완 씨 나오기 전 장면들이 먼저 선행돼서 촬영을 진행 중이었고 임시완 씨는 촬영이 한 15%쯤 진행되었을 때 합류를 하셨는데 저 많이 그날을 기다렸죠. 그런데 첫 촬영을 하는데 우리 육상구락부에 합류해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선수가 자기 소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첫 프레임에 딱 잡혔을 때 저도 모르게 서인복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냥 혼자서 중얼거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미지 속에서 안고 있었던 서윤복과 모니터를 통해서 본 서윤복에서 온 그 일체감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소름이 약간 돋을 정도로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정우 배우는 촬영 당시에도 뭐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셔도 아마 굉장히 전체적인 외모나 느낌이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촬영하면서도 현장에서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편집할 때 이제 여러 이제 한 장면들을 또 보고 반복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 작품 준비하면서 송민정 선생님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 가지 자료,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어투, 걸음걸이, 행동, 성품,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편집실에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정말로 송기정이 되고 서윤복이 되는 데에 정말 본신의 힘을 기울였구나. 굉장한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참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실존했던 선수들과 어떤 싱크로율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감독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스태프분들이나 제작진에서 송기정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 선생님께서 저처럼 얼굴이 좀 크신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먼저 가니까 왠지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랑 고향이 또 비슷하셔서 송기정 선생님께서 그런 거라도 기대면서 계속 송기정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서 싱크로율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할지언정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제가 이 마라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싱크로율이 높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영화 속 배경은 서울과 보스턴인데 이렇게 전국 각지를 비롯해서 해외 로켓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947년도 서울을 어떻게 또 보여주고 재현할 것인가, 또 하나는 1947년 보스턴을 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종찰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특정 시대를 재현해놓은 오픈세트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연도인 1947년도를 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1947년도 무학주의 고개라든지 우리 육상구락부라든지 송미정 선생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부합되는 장소들을 찾다 보니까 전국 각지를 다 누비게 되었고 그 중에서 참 운 좋게도 제천,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목포 이런 등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 부합되는 장소들을 찾게 됐고 물론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고 CG가 결합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게
비교적 만족스럽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1947년 보스턴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보스턴을 먼저 갔습니다. 보스턴을 먼저 갔는데 당연히 거기에 마라톤 코스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 일부라도 촬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너무 현대화돼서 도무지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그리고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전 세계를 다 헌팅 리스트에 올려서 저희 헌팅 팀들이 직접 가서 헌팅하고 찾아봤는데 그 결과 노력의 결과 결국 호주 멜버른을 중심으로 해서 멜버른 근처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라데시라든지 실롱, 그다음에 벤디고 이런 지역들이 정말로 이게 어떻게 1947년 보스턴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보스턴의 여러 가지 건축 양식 그 외에도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한번 느낀 게 왜 이 도시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영화를 지원해 주는가. 왜냐하면 도시 전체를 통제해서 찍었기 때문에 역시 한류의 힘이었습니다. 다들 한국 우리 컨텐츠들을 좋아하고 한국 영화 사랑하고 그래서 시 공무원 많은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떠오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특히나 아까 감독님께서 언급하셨던 저희가 그 대회 장면을 찍었던 그 인근 지역, 차로 한 2-3시간 정도 거리인 그 정도의 거리가 있는 작은 도시들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었는데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마치 정말 우리 이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위해서 지어진 거대 세트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었고 굉장히 즐겁게 그 안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윤복 선수로 완벽 변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마라톤을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영화를 찍기 한 2달 전 정도부터 코치님이랑 계속 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력적으로도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비슷하게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외적으로도 마라토너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단이랑 운동 같이 겸하면서 촬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달리는 씬이었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식단과 운동을 병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막 원체 몸이 좋았다면 조금 더 고생을 덜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막 운동을 평상시에 막 대단히 많이 하고 그런 성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촬영 중간중간 사이사이 틈틈이 계속 조금씩 운동을 계속해서 그 운동이 근육이 좀 쫀쫀하게 있는 상태로 보이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훈련을 받는 동안에 계속해서 몸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체지방 6%는 인생이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내 몸에 저는 볼 수 없는 6%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걸 보고서 저도 좀 많이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다시는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또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는 수 아닙니까? 정말 그 6%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고생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자신은 없지만 또 언젠가 마라톤 영화가 또 생기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도전은 해보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정우 씨 보신 적 있으세요? 6%. 없습니다. 예. 김상우 씨? 30, 40%.
백라면은 국가대표팀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긴 영어 대사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 연기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영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빨리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해서 한글을 공용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한국 공통어로. 네. 일상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건 괜찮았는데 하정우 씨가 저기 길게 얘기하는 걸 통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우가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고 있으면 옆에서 울분이 울컥울컥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한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울분도 해야 되고 공부한 거 기억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해서 그때 지은 장면이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좀 그랬어요. 영어를 우리가 빨리 한글을 세계 공용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앞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은 네, 앞에 앉아 계시는 김성호 환자입니다. 아, 김상호 씨. 예. 한번 임시완 씨가 다 했다. 나는 자전거를 많이 탔다 그랬는데 옆에서 또 응원하는 씬을 많이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뛰는 임시완 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촬영을 앞두고 정말 선수들이 받는 트레이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촬영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 트레이닝을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카메라 이제 셋업 변화하는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도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대회 장면을 찍을 때 정말 배우가 뛰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고 경험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를 타고 옆에서 같이 달려오는 하정우 씨를 봤을 때 임시완 씨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냥 마땅히 제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 그런 거는 안 들었고 그냥 PT를 받을 때 운동을 할 때 그때를 좀 연상을 해보긴 했었어요. 보통 이렇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하나 더 막 그렇게 할 때 네네네 그게 사실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냐면 이게 마음속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만 실제로 발현되는 거는 거의 그 단어 하나가 거의 뇌를 긁을 정도의 그런 자극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게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그때 극한으로 갔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그걸 좀 반영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1947년도의 자전거기 때문에 안장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 따라붙었다면 뭔가 내가 앞질렀다. 나는 고충이 좀 있었다. 자전거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속이 우려되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부장님. 아, 좋습니다. 그 당시 자전거까지도 고증에 의해서 그 당시의 자전거를 사용해서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딱딱합니다. 네.